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호PD 언박싱 코너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혹시 파 사러 가신 적 있으세요? 어디요? 마트나 파를 이런 데. 사러요? 네, 대파. 아니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안 사요? 같이 그 쇼핑이나 아니, 저는 이런 거 파를 안 잘 하세요? 먹지 않아서 파 안 먹는 그 어딘가에 들어있을 텐데. 드문 살에 해당이 되는 예, 거군요. 파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올랐다는 얘기만 좀 들었어요. 파는 안 사고 저는 약간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많이 사니까요. 체감을 잘 못하시는군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고. 그러게요. 파, 계란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파 얘기는 갑자기. 그냥 여쭤봤어요. 예. 전 이 파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맞아요. 확산하면서 네. 우리 여가 생활이나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저희 사무실이 사실 윤중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네. KBS 저희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사무실이 윤중로를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3년째 벚꽃 구경을 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이때쯤 되면 막 사람들이 거의 밀면서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뭐 작년에도 물론 제대로는 못했지만 올해는 정말 썰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참 달라졌구나. 차마 방송에서 네. 여의도 벚꽃이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벚꽃 자체는 뭐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적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꽤 됐지만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당연히. 음. 근데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라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던 게 네. 후배가 하나 재밌는 기사를 보내줬는데 어떤 기사요?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나라가 크니까 이제 뭐 비행기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못 가니까 시드니에서 이륙해서 다시 시드니로 돌아오고 네, 그런 네. 비행편들을 팔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했었죠. 예. 뭐 1시간 정도 하고 뭐 기내식 먹고 돌아오고 뭐 이런 네. 식의 그런 게 있었는데 호주의 퀀타스 항공에서 미스터리 비행이라는 거 시작했대요. 미스터리 비행요? 예. 이거 뭐예요? 그게 미스터리 비행이 뭐냐면요. 탔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표를 어떻게 사요? 비행기표는 그냥 미스터리 비행의 비행기표를 사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격이 여기서는 뭐 한 5,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품이. 네. 그래서 비행기의 목적지를 모른 채 미스터리 비행에 탑승을 하면 네. 떠서 이제 뭐 어딘가로 가서 내려주고 다시 타고 뭐 이런 식의 게 된다는데 첫 비행 예약도 15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비행기 네. 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베이루트나 뭐 레바논에 갈 수도 없고 뭐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쉽게 우리가 가던 외국들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재밌네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는 대륙이니까 그쵸, 워낙 그쵸. 커가지고 어디를 내려주는지 몰라도 일단 한참을 타고 가서 내려줄 재밌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1시간 가봤자 부산이나 제주도나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이게 국토 면적이 좁은 게 이럴 때 좀 불리한데 지금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어찌 됐든 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항공업계도 재편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정말 항공이라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목적지를 가는 거에 운송수단으로 썼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경험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쌓일 수 없으니까 간접 경험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간접 경험 어떤 부분들 얘기를 좀 오늘 해주실 오늘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해볼까 하고선 계속 가지고 있었던 아이템인데 PCT라고요. PCT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이게 뭐 패시티 같은데 약간 건강검진 받는 거 그거 말고요. PCT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KBS 다큐멘터리 순례에서도 좀 나왔었고요. 제가 나중에 언급할 영화 와일드에도 그 트레일 그 트레킹 코스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PCT 얘기하고 영화 얘기를 좀 묶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트레킹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많이 보편화됐고 또 해외에 나가서 트레킹 코스를 걷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등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뭐 히말라야 트레킹. 네, 히말라야 트레킹도 그렇고 뭐 산티아고 히말라야 순례길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하다 뭐 북유럽 쪽으로도 사람들이 가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트레킹들 많이 뭐 일본도 가시고 네, 일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걷는 건 좋아하긴 한데 힘들게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것도 사실은 간접 경험을 가졌는데 예. 책 2권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영화 와일드를 보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간접 경험이니까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니 원래 간접 경험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지난번에 한 출연자가 알려주셔서 예. 구글 맵에다가 예. 열심히 어디 여행 떠날 만한 곳을 미리 열심히 별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별표하려고 그 지역에 가면 사진들이 쫙 뜨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 이렇게 또. 보면 뭐 1시간 전에 찍은 사진, 20분 전에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종종 구경하면서 좀 계속 별표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간접 경험하는 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는 이게 경험을 굉장히 긴 좋을까요? 트레일이에요. 그래서 meg시코 국경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서부를 종주를 해서 캐나다 국경까지 걷는 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거리가? 총거리가 4,300km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한 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걷는 거는? 한 번에 걷는 거죠. 완주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시간이 그래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와, 이 체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5개월, 6개월을 걷는 게 뭐 어디 그 호텔과 호텔을 사이를 걷는 게 아니고 텐트 짊어지고 예. 장비 짊어지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노천 숙박을 하면서 이제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물 다 짊어지고. 그래서 미국 주만도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3개를 가로질러야 되고 그 사이에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뭐 4,000m가 넘는 산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걷는 건 아니고 약간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 와일드도 만들어졌고요, 사실. 전 그 미국 대륙 이렇게 옆으로 횡단하는 예, 거. 횡단하는 거. 걷는 게 아니고 차 몰고 자동차로 횡단하는. 한 달 걸린다. 한 달,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걸어서 지금 거의 2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건데. 4,300km고 6개월이랍니다. 와, 이거 진짜 우리나라 분 중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게 있어요? 도전을 최근에 시작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본 2권의 책 주인공들이 모두 다 완주를 하신 분들인데 170일 이상 걷고 책 제목도 뭐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찾는 여행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이나 일본, 뭐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하셨겠죠. 네. 세계적인 하이킹 코스고 트레일 코스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하이킹 문화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이 하이킹 로드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책으로 어떤 하이킹을 배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책으로 배운 얘기들을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얘기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혼자 걷는 길이긴 하지만 이제 트레일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요새는 SNS가 워낙 잘 돼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뭐 나는 여기에 와 있다, 너는 저기에 있다. 예. 그러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친분을 쌓아가고 트레일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보다는 사실 자기 이름을 대고 가는 거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여기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서는 익명을 써야죠. 그래서 나를 잊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뭐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네. 뭐 내 나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는 거라 네. 트레일 네임이라고 별명을 선호해서 음. 뭐 PC, 뭐 크래커, 뭐 와일드맨 뭐 그런 식의 영어 별명들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트레일 엔젤이라는 게 있고 트레일 매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트레일 엔젤은 하이커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야 너희들 일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야, 먹고 고생한다. 가. 네, 고생한다. 그러고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놀고 예. 그분들은 이제 하이커들의 경험을 나누고 이분들에게 숙박이나 뭐 샤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하이커들은 또 거기에 모여서 또 서로 각자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대부분 대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내는 시간의 즐거움 그리고 네. 본인의 어떤 뭐 가치관이겠죠 아마 그런 것도 자기 집을 사실은
계속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같이 놀고 있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아, 예전 개념으로는요. 깨치자고 돌아다니니까 너 불쌍하다. 밥 그동안 한 끼 고생 먹고 많니? 밥 한 끼 먹고 가라 이런 건데 지금은 그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건 거잖아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트레일 엔젤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족보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요. 매직은 뭐예요? 트레일 매직은 길을 가다 보면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게 되는데 네. 그걸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오. 그리고 그걸 이제 트레일 매직 같은 경우에는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뭐 그날 아침에 와서 옆에서 뭐 수프를 끓이고 뭐 햄버거를 굽고 핫도그를 굽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속 주고 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이커박스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장비나 뭐 보급품을 계속 받게 되는데 계속 네. 다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았을 때 뭐 조금 더 남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하이커박스를 통해서 그들끼리 교환을 하고. 아, 그럼 어딘가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예. 다음 사람이 와서 사용할 예. 거를 예, 그래서 생각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 이 길의 의미 뭐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그러네요. 남의 걸 더 가져오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서로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네. 소통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공유 경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모두 공유하면서 어떤 차별이나 구별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재밌는 것 같고요. 제로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로데이? 제로데이는 또 뭐예요? 이게 다 영어라 미국에서 하는 거라. 예. 그래서 트레킹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쉬는 날을 제로데이라고 하고요. 곰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곰통은 이제 그쪽에 특히 또 곰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아, 네. 근데 이제 하이킹하다가 곰을 만나면 안 되니까 음식물의 냄새나 음식물을 보고 달려드는 경우들이 있으니 통 안에 자기 음식물을 넣는 통을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곰들이 쓰레기통 막 뒤지로 민가를 그쵸, 내고 그런다고 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니까. 내 배낭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그러면 와서. 곰이 덤빌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위험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네요. 근데 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길을 걷는다는 게 진짜 어찌 보면 고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의미를 그 고행 속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사회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상황을 잠시 멈추고 잠시도 아니죠. 사실 6개월 정도 시간이라는 거는 현대인이 빼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4,300km라는 길에 이제 내 삶과 시간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책을 보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부러웠던 점들이 이제 이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연대하고 서로 생각하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각자들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고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워질 수 있잖아요. 더 솔직해지죠. 더 솔직해지고 예.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게 이제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제 상황과 삶과 이런 거에서 계속 이렇게 어딘가를 바라볼 수 없는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대하는 것들이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글로서나마 제가 따라가면서 제 상황과 삶을 좀 대입해보고 나라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렇게 쭉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네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김호상 PD는 혹시 어디 걷고 싶은지 트레킹 이거 간접 경험 해보셨으니까 실제로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뭐 사실은 올레길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제주 올레길요? 네. 지금 남들은 대륙을 건너서 4,300km 걸어가는데 제주 올레길 지금 얘기하고 있단 저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솔직히. 근데 제주 올레길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저도 그것도 간접 경험으로 많이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몸을 안 움직이고 간접 경험만 맨날 하면 어떡해요. 실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사과할 시간이군요.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전 실크로드를 걷고 싶어요.
실크로드가 걷는 길인가요? 아니 걸었던 길이잖아요. 그 실크로드를 이렇게, 예. 걸었던 프랑스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2권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간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걸으신 건가요? 아니요, 꽤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터키에서부터 이스탄불에서부터 중국 시안까지 한 번에 다 걸을 수는 없어서 여러 차례 나눠서 걷는데 어떤 차도 빌리지 않고 오직 내 두 발로만 걷겠다고 해서 걷는 과정들을 책으로 쓴 것을 보면서 뭐 실크로드까지 다 걷지는 못하지만 그 막막한 느낌의 중앙아시아를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긴 또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대상들이 걷던 길이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가 그대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막에 저 멀리에 그 오아시스 도시 형태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발달했는데 발달했죠. 그거 딱 볼 때 느낌 같은 거 막 하루 종일 걸었는데 저 멀리 오아시스 보이는 느낌. 결국 안 해보셨으면서 저한테 해보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책 보신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저희가 같이 언젠가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날에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와일드 영화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와일드라는 영화가 이제 2015년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사실 PCT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강렬해요.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배우가 금발이 너무의 주인공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핑크핑크한 약간 백인 공주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다른 연기적인 변신을 보여준 영화가 이제 또 뭐 와일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광고 문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T를 걷는 얘기예요. 와일드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리즈 위더스푼이 셰릴이라는 사람으로 부낸 변장이 아니고 연기를 해서 이제 걷는 건데 광고 문구를 보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한 번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알 수 없는 길 위에서의 모험을 감행한다 라는 말이 써 있는데 막다른 길이라는 거 하니까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셰릴 같은 경우가 본인에게는 막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PCT를 도전하기 전에. 그래서 뭐 어머니 죽음이나 가정사나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의 그 개인적인 아픔과 힘듦, 사회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자신을 계속 학대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생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가 교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의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 길 위에서 상황, 또 트라우마, 현재 길 위의 상황. 그래서 계속 교차가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길 끝까지 가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런 그 괴로운 일들, 인생의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깨달음, 그리고 길은 여기서 끝났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화인데 그런 교차 편집이나 리즈 위더스푼의 연기가 워낙 훌륭하고 그리고 정말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고 막 눈 내리는 큰 산을 지나가고 이런 것들의 풍광들도 이것도 역시 굉장히 간접 경험하기 좋은 매우 좋은 영화였고 아니 오히려 그런 영화 보면 치유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식의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와일드가 저는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그걸 뭐 이제 길을 걷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무슨 관광 명소를 찾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순간적으로 구도자 이 단어가 확 떠올랐어요. 그렇죠. 뭐 순례자, 구도자.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를 변화시키면 세상이 바뀌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뭐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결국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고 본인에 대한 어떤 계속되는 성찰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인생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간접 경험이나마 또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꼭 한번 중앙아시아로 알겠습니다. 저는 올레길로 알겠습니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피디 언박싱 코너에서 음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영화 OST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예. 약간 중간에 이제 내레이션도 좀 있고 좀 하긴 한데 영화의 분위기와는 아주 정말 잘 맞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I Can Never Go Home Anymore라는 더 샹그리라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음악 좀 이따 듣고요. 예.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곡 더 샹글라스의 노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gonna hide if she don't leave me alone. I'm gonna run away. Don't, 'cause you can never go home anymore. Listen, does this sound familiar? You wake up every morning